오늘 전북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져 하루 종일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완주 순천 간 고속도로에서 27중 추돌 사고가 나는 등 오늘 하루에만 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됐습니다. 16년 전 3인조 강도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유족까지 이들을 옹호하고 있어 재심이 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첫눈의 설렘이 당혹감으로 바뀐 하루였습니다. 그야말로 눈폭탄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습적이라 할 만큼 기상지청의 예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온까지 뚝 떨어지면서 큰 눈이 내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먼저 폭설 소식 김하연 기자입니다. 하늘이 쉴 새 없이 한방눈을 쏟아냅니다. 산간 마을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붕에도 차 위에도 1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눈 치고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눈이 많이 오니까 공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도내에 많게는 20cm 내외의 눈이 쌓이는 등 첫눈치고는 많은 양이 쏟아졌습니다. 첫눈과 함께 도내 전시군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익산과 임실, 진안 등 3개 시군은 오후 들어 대설경보로 대치됐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장수와 임실, 진안 등의 기온이 올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거의 오르지 않아 하루 종일 0도 안팎에 머물렀고 찬바람으로 인해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강했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3에서 8cm가량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까지 우리 전북 지방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눈은 아침에 서서히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 영하 4도에서 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2에서 5도에 머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처럼 예고 없이 쏟아진 폭설에 도로는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하루 신고된 교통사고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퇴근길도 험난했는데 내일 출근길은 더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이기영 기자입니다. 이리저리 뒤엉킨 차량들로 고속도로 한 방향이 완전히 가로막혔습니다. 사고 현장 뒤로는 차량이 끝없이 늘어섰고 고속도로는 금세 주차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완주 순천간 고속도로 오수IC 부근에서 눈길에 차량 26대가 미끄러져 연쇄적으로 추돌했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피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따라가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받고 2차 딱 밀려 들어오고. 서행 중 사고가 나면서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1시간 같이 대각은 한 50분 정도 되었는데 차가 전혀 안 움직여 보니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다시피. 오후 2시쯤엔 장수나들목 전주 방향 15km 지점에서 터널 안과 밖에서 5중 추돌과 3중 추돌이 잇따랐습니다. 오전에는 완주 순천간 고속도로에서 고교 동창생 40여 명이 탄 관광버스가 눈길에 사고를 당해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폭설이 내리면서 오늘 하루만 도내에서 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가 오늘 좀 많은 편이라 저희 순찰대 직원들도 오늘 정신없이 하루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그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밤 사이에도 많은 눈이 예상돼 전주시는 내일 아침 전 직원 비상근무에 돌입해 제설차 91대와 직원 2천여 명이 출근길 제설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번 눈은 그간 계속된 습한 날씨로 피해가 막심했던 농작물에 특히 더 큰 악재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의 기상이변에 대책도 없어 농가들의 상심만 깊어지게 됐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철 특수를 앞두고 너무 일찍 내린 폭설에 무와 배추 농가가 울상입니다. 채소들이 얼어붙지 않도록 눈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확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추가 많이 얼까 봐 지금 다 따내야 되거든요. 눈이 와서.
그래서 지금 일단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돋아나던 보리밭도 폭설에 뒤덮였습니다. 가을 내내 잦은 비로 축축한 바닥에서 너무 우짜라거나 여리게 자라난 보리들이 꼼짝없이 얼어 말라 죽을 처지입니다. 이미 뿌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썩어버린 것도 적지 않아 내년 봄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흐린 날씨에 눈까지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햇살이 비치지 않는 날이 많아 광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탓에 생장 속도가 더뎌져 탄소 발생 주머니까지 매달아둔 상황. 가뜩이나 습도가 높아 걱정인데 눈까지 내려 환기조차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환기를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우스 내에 그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잿빛 곰팡이병 발생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례적으로 습한 가을 날씨가 지속된 데다 기습적인 폭설까지 내리면서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경찰의 강압 수사로 6년간이나 옥살이를 했다며 억울해하는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16년 전 삼내의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 치사 사건인데요. 법원이 재심을 할 것인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초에 발생한 완주 삼내 슈퍼 강도 사건. 3인조 일당이 가게에 침입해 주인 최 씨 부부와 함께 살던 77살 유모 씨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입과 코 등을 막은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가 질식사했는데 검찰과 경찰은 21살 임모 씨와 지적장애인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했다는 게 주요 증거로 활용됐으며 임 씨 등은 최장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건 발생 16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같은 안반이니까 그게 좀 오자마자 좀 맞았죠. 좀 들어왔죠. 공포감이 좀 많이 있었죠. 그 당시 부산지검은 삼내 슈퍼 강도 사건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다른 3인조 일당을 검거해 전주지검으로 넘겼는데 전주지검에서는 이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등의 이유로 내보냈습니다. 현장 검증 영상에서 수사의 불법이 굉장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여전히 지금 3내 3인조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죠. 특히 피해자인 유족까지 가해자로 판결난 임 씨 등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재심 개시 여부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누명을 벗겨야 되잖아요. 이 불쌍한 애들 앞날을 터져야 할 거 아닙니까? 한편 전주지검 관계자는 재심 신청과 관련해 당시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광수 도의장은 오늘 의장단 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상임위 배정 등 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본회의나 상임위 참석, 의정비 지급은 최종심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5% 감소한 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제품의 전반적인 수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국제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다양한 수출 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달 왕궁 축산단지에서 유출되는 익산천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총인은 40% 개선됐으며 악취 역시 67%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왕궁 축산단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47만 제곱미터를 매입한 데 이어 축분으로 가득한 주 교재를 내년까지 생태 습지로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겨울, 몸도 움츠러들기 쉬운데요. 이런 추위에 더 어울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트램펄린을 이용하는 점핑 운동법으로 몸의 부담도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에 좋다고 합니다. 건강과 레저,
고차원 기자입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춘 화려한 율동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익숙한 에어로빅의 자세인데도 뜀뛰기 그물이 도약대 역할을 한 탓에 동작이 훨씬 큽니다. 볼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동작은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몸을 맡기다 보면 음악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온몸은 금세 땀에 흠뻑 젖습니다. 아무래도 음악과 같이 하니까 활력소도 더 많이 생기고 아이들 키우는데도 좋고 좋아요. 바닥에서 하던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트램펄린과 접목시킨 점핑이라는 새로운 운동법입니다. 운동의 강도는 훨씬 세졌는데도 트램펄린 덕분에 몸이 받는 충격은 완화돼 운동 부담이 덜합니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같이 접목시킨 트램펄린 위에서 댄스를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아이들 방과 후 활동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동작들인데도 힘든 줄도 모르고 따라하게 되고 어느새 운동 효과를 실감하게 됩니다. 노래에 맞춰서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공부할 때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운동법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점핑이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제3차 택시 총량제에 따라 올해 과잉 공급된 147대를 감차할 계획이었지만 군산 18대, 김제 16대 등 총 39대의 택시를 줄이는 데 그쳐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택시는 총 9,200여 대로 전라북도는 오는 2019년까지 1,790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를 주꾸미 금어기로 입법 예고하자 낚싯배를 운영하는 어민들은 9월은 주꾸미 낚시철로 생계에 지장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꾸미잡이 어민들은 5, 6월 산란기 이후 치어들이 성장하는 10월까지 주꾸미 낚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맞서는 등 어민들 간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탄소산업 관련 업체들과 구직자 간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시청 로비에서 탄소산업 관련 4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4회 탄소산업 일자리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구직자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말까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58억 2천만 원이며 상징물인 사랑의 온도탑은 다음 달 1일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됩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이 동절기를 맞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폐렴구균은 노년층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최대 60%에 이르지만 예방접종을 하면 최대 8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지리산 정령치 도로를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초까지 통제합니다. 남원시는 주천면 고기 삼거리에서 산내면 달공 삼거리까지 12km 도로는 경사가 급해 눈이 조금만 내려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분양대금의 80%를 정책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시와 코레일이 겨울철 철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성만을 위한 미즈레일 관광 상품을 출시합니다. 미즈레일 상품은 만 30세부터 64세까지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